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1심에서는 일단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첫 재판에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고등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에서 내려서 오늘 아니고요. 이건 예전 자료 화면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그냥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무런 말 없이 입장 표명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에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을 해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요,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항소심 재판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속도입니다. 어허. 사실 이 속도가 중요한 이유가요.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신급별 개판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심은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1심이 지금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2년 2개월, 그러니까 26개월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2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났기 때문에 이 법대로 따르면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3심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이니까는 이제 5월 15일 그렇게 끝나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속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조기 대선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게 되면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이 의원직 상실형이 그대로 확정이 돼 버린다면은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언제 결론이 나는지, 특히나 헌재 심판하고 맞물려 돌아간 상황에서 그 시점이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재판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사건 배당을 좀 조절을 한 것이죠. 집중심리.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도 원래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집중심리를 위해서 오는 3월 12일까지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배당받지 않기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헌법률 심판 이게 지금 아직 신청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새인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조항이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오늘 오전에 검토 단계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검찰도 관련된 의견서를 재판부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런데 이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시절에서도 재판받을 때
같은 비슷한 신청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이 250조 1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재판부는 재판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헌법률로 의심되는 조항은 헌재로 가고요.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재판부는 아마도 기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따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그 부분까지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로든 만약에 그 안에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은 이미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뭐 오늘날 기소까지 올 상황도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신청을 했는데 뭐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이 대표 측의 움직임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헌 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을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우리 그 선거법을 지탱해온 핵심 조항이고 그로 인해서 의원 배지가 이제 떨어진 소위 말하는 당선 무효형이 된 의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죠. 이재명 대표가 이 리스크에 직면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일단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럼 모든 사건을 정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지나친 부담이고. 자, 결정적으로 항소심 재판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만약에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요.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재판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헌재는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이 대표의 선거법 이 사건의 2심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여권 등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